캔들에 대한 이해를 했다면요. 이제 이동평균선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 어떤 차트든지, 삼성전자가 됐든, 어떤 차트든지 이제 처음에 가입을 하고 나서, MTS든 HTS든, 딱 보면, 모든 차트는 기본적으로 이 종가 단순 이동평균선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일선, 10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 정도가 세팅이 되어 있고요. 증권사마다 약간 다르긴 한데 이 121선 다음에 이제 이 200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 설정이거든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얘는 설정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5개 정도를 4개죠, 4개. 이 11선은 이제 제가 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 그리고 180일선 정도를 이렇게 제공을 할 때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180일선 대신에 이 11선을 선택을 해서 이쪽에다 이제 설정값을 집어넣어 놓고 기본값으로 이렇게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항상 이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121선이 보이게끔 하는 거죠. 이렇게 선이 보이게.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보면 이제 이렇게 색깔별로 빨간색은 5일선이고 요 빨간색이 5일 이동평균선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날 봉차트를 선택을 하면 이 가격 이동평균이 밑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가격 이동평균 5일에 해당되는 거는 이 114만 8,200원 선이다. 요 선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오른쪽에 이제 가격이 이제 결정이 나서 나오는 거고 11선은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죠. 파란색 선은 밑에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밑에 이렇게. 21선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색깔 같은 게 좀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바꾸시면 돼요. 색깔, 이쪽 라인 설정을 할 때, 내가 이 종가 단순 얘를 바꾸고 싶다. 색깔이 빨간색 마음에 안 들어. 또는 11선 얘를 바꾸고 싶다. 파란색이 운봉이라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다른 색깔로 이렇게 바꾸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렇게 바꿔진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이제 이동평균선입니다. 이동평균선. 굉장히 잘 만들어 놨어요. 이동평균선이라는 얘를 만듦으로써 기준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봤더니 내가 이제 평소에 보는 게 21선이야. 21선. 21선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21선을 빨간색으로 선택을 하고 5일선은 좀 덜 중요해라고 생각을 하면 5일선은 그냥 노란색으로 하고 얘가 중요한 선이니까 얘를 빨간 선으로 놓자. 그랬을 때 이제 이 빨간 선이 이렇게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 빨간 선을 기준으로 해서 밑에 있으면 사도 되는 거죠. 이렇게. 얘가 20일 동안 평균 냈는데 내가 20일 동안 이 가치가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져. 그런 생각인 거거든요. 이렇게. 아니면 어떤 사람은 21선 위로 올라온 흔적을 보고 21선 근처에 있으면 사야지. 21선 근처에 있으면 사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어떤 기준선이 되는 거예요. 기준선이. 이동평균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5일 동안 또는 10일 동안 또는 20일 동안 이렇게 이동한 그 평균을 낸 선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중요하냐? 결국에는 심리가 껴요. 네, 여기에는.
이 가격이 높다, 낮다. 이 가격이 높다.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가격은 좀 낮은 가격인 것 같은데,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가격은 높은 가격인 것 같은데, 그거는 네 생각이라는 거죠. 네, 심리입니다, 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 심리적으로 높은 가격에 매도해서, 가치를 산정하려고 하는 작업이에요. 근데 그 가치를 뭘 보고 결정을 할 거냐? 이동평균선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시장에. 주식시장에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매수 위치와 매도 위치를 결정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현 주가의 위치를 나타낸다. 매수하기 적당한 위치인지 아닌지. 그리고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고 해도 계속 상승을 할 것 같으냐? 아닐 것 같냐? 뭐 하락 추세냐? 상승 추세냐? 이런 추세도 알려주고. 그래서 그러면은 얘를 어떻게 구하냐? 뭐 쉽죠. 그냥 5일 종가 나누기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5. 이거는 나누기 10, 나누기 20. 이거는 단순하게 이제 단순 이동 평균 구하는 방법인 거죠. 그럼 얘네들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냐?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1선이 항상 기준이 돼요. 얘가 기준선이거든요. 기준선. 그래서 내가 스윙을 때리겠다라고 했을 때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그죠? 스윙 또는 단기 투자를 하겠다 그랬을 때 기준이 되는 선이에요. 항상 11선은 2주일 이내에 내가 더 짧게 치고 빠지려고 할 때, 이거는 일주일 이내에 뭐 더 이렇게 매매 전략을 세우기가 이제 뭐 이렇게 짧게 딱 치고 빠지려고 하는, 뭐 60일선이다 그러면 중기 이상, 그리고 120일선이다 그럼 6개월이기 때문에 이 120일선은 60일이면 3개월이고, 그러니까 이 중장기 전략을 이제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동평균 밑에 이제 거래량, 이 주가 대신에 거래량에 이제 산술평균 구하는 건데, 뭐 보면 아실 거고. 저 같은 경우에 이 5일 이동평균선을 볼 때 어떤 애들을 보냐, 이 급등하는 애들을 봐요. 급등하는 애들. 급등하는 애들은 5일과 10일을 보거든요, 제가. 이런 애들이 이제 이 5일선 타고 올라가거나 10일선 타고 올라간다는 얘기를 하는데, 삼성전자 같이 이제 큰 주식에서는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고, 뭐 큰 주식, 뭐 컴투스도 사실상 초창기에는 좀 그런 흔적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급등하는,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는데, 보시면 이 노란 선을 지금 이 5일선으로 놨잖아요. 이 5일선 밑으로 내려간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죠? 이쪽에서. 그죠? 그러면 이 5일선이 깨지면 요때 매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면 이 라인을 벗어나면, 이 라인을 벗어난다는 의미는 이 5일선 밑으로 주가가 형성되는 거죠. 근데 형성이 안 되잖아요, 지금. 쭉 형성 안 되다가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면 얘처럼 요때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너무 막 급등해서 올라갔으니까 이쯤에서는 한번 팔고 나와야지 하는 생각인 거죠. 안 팔아도 상관은 없고. 근데 일반적으로 급등하는 애들 그렇게 보는 거고요. 11선도 동일합니다. 5일선이 깨지면 그 다음에는 11선을 타는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이제 살짝 깨졌었잖아요, 아까. 이쪽에 보시면 여기서 5일선을 타고 올라가다가 딱 깨졌는데 5일선이 깨지면서 11선을 타고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쭉 타고 올라가죠. 그죠? 21선까지 내려오지도 않고 11선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는 거거든요. 다시. 그죠? 여기서 한번 만났네요. 21선을. 근데 계속 11선에서 이제 머무르고 있는 거죠. 종가가 이제 11선에서 딱 끝나버렸으니까 여기도.
이해되셨죠? 11선이 왜 필요한 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 보려고 이제 11선을 보는 거거든요. 여기도 이렇게 쭉 보시면 이렇게 막 올라가다가 5일선 타고 올라가다가 11선에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21선. 그러니까 11선이 깨지면 21선이기 때문에 21선이 깨지면 61선이고 그런 순서입니다. 순서가. 그래서 왜 이런 선들이 필요한지를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21선은 제일 중요한 선입니다. 저는 21선과 61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이 21선과 61선이 정별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정별이라고 하면 이 61선 위에 21선이 있는 거를 정별이라고 해요. 21선 위에 이 61선 위에 그 첫날이 어디냐라고 했을 때 첫날을 찾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여기는 이쪽 구간을 보시면 61선이 위에 있어요. 그죠? 21선이 밑에 있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네, 제가 중요시하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그러니까 이 왼쪽에서는 안 샀으면 좋겠다. 뭐 알아서 사냐는 거죠. 이쪽에서는 뭐 굳이 쳐다볼 필요가 없다. 전 종목 다 해당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쳐다볼 필요조차 없는 구간이다. 쳐다보고 싶다. 이 주식을 보고 싶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보기 시작하라는 거죠. 보고 싶으면.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봤으면 좋겠다? 여기까지만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기는 또 버리고. 이해되셨죠? 막 헷갈려. 그러면 버리라는 거예요. 뭐 헷갈리는데 왜 자꾸 보고 있냐는 거죠. 그런 주식을. 이해되셨죠? 안 헷갈린 부분, 안 헷갈린 부분. 지금 여기는 안 헷갈리잖아요. 그죠? 다 정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거는 20일하고 60일만 보기 때문에 20일, 60일 정별인 이 구간,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위에 있잖아요. 지금 21선이 60일선 위에 있기 때문에 이 두 선만 보셔도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깔끔해지죠. 차트도 훨씬. 그리고 내가 관심 있는 포인트 여기서부터 저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리고 이쪽은 쭉 관심 갖지 말다가 여기서부터 조금 관심 갖는 거죠. 그러다가 아이씨 좀 별론가? 관심이 다시 생기는 거죠. 이렇게. 이쪽도 마찬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버리고 여기서부터 관심을 가지고 여기까지만 보라는 거죠. 이해되셨죠? 좀 크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차트를. 그랬을 때 이동평균선의 가장 기초입니다. 이게. 기초 배우기에는 21선, 61선만 보고 판단을 하는 게 이제 하락장이 시작되나 보다. 그러다가 다시 좀 상승하려나? 아니네. 역시나 하락장이 맞네. 그러다가 다시 오는 건가? 그러다 상승장인가? 진짜 상승장인가? 막 하는 상승. 대세 상승하네.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얘기를 할 때 5일, 10일, 5일, 20일, 60일, 120일, 180일 얘네들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그냥 심플하게 20일과 60일만 보고 심플하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21선까지 집어넣어 버리면 이평선이 이 세 개가 정배열되는 시점은 여기가 돼 버리잖아요. 여기 요 시점, 그죠? 요런 시점을 사람들이 환호해요. 보시면 장대 양봉이 만들어졌잖아요.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정배열로 갈 것 같아. 그래서 굉장히 환호하는 거죠. 이때를. 그래서 실제로 뒤에 이제 정배열이 가고 나면 이런 포인트를 눌림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눌림목. 눌려야 있다는 거죠. 눌림목.
그래서 이런 눌림목을 이제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하는 거죠. 그리고 짝꿍댕이, 이런 짝꿍댕이 패턴, 저점에서 짝꿍댕이 패턴, 이런 것들을 이제 사람들이 되게 환호를 하는 거죠. 정배열되는 포인트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일반인들이. 그게 이제 이평선 얘기예요. 그게 정배열과 역배열 얘기고요. 이 정배열과 역배열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이 정배열과 이 5일, 20일, 60일, 120일 선이 이제 차례대로 제일 밑에 120일 선이 위치하고 제일 위에 5일 선이 이제 위치를 하는 거죠. 그게 정배열. 역배열은 반대. 그래서 역배열은 하락 패턴인 거고 정배열은 상승 패턴인 거죠. 그래서 상승 패턴을 환호하는 거죠, 사람들이. 근데 정배열이 시작이 되는 첫머리에는 항상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골든 크로스라고 하죠. 그래서 금덩어리 크로스. 그래서 교차가 일어나는데 얘를 골든 크로스라고 하는 거죠. 이평선이 낮은 애가 이평선이 높은 애를 치고 올라가는 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그래요. 이평선이 낮은 애가 높은 애를 치고 올라가는 이런 포인트를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그런 시점이 벌어질 것 같아. 왜냐하면 이평선이기 때문에 큰 추세거든요. 이 추세가 흘러가고 있어. 그러면 뭐 내일 많이 오를 것 같으니까 오늘 막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뻥카였던 거죠, 이날은. 근데 이때는 이제 좀 많이 올랐죠, 실제로. 자, 그게 골든 크로스입니다. 데드 크로스는 반대고요. 데드 크로스는 치고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쭉 치고 올라갔다가 치고 내려오는 시점인 거죠. 이렇게 치고 내려오는 시점. 그러면 치고 내려올 것 같아서 많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사실상 이제 치고 내려오려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요. 원래 이동 평균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봉 차트 얘기를 할 때 1분봉 누가 보냐? 스캘핑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죠. 데이 트레이딩 하는 사람들도 좀 보고 스윙 하는 사람들도 보는데 거의 대다수는 스캘핑 하는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1분봉은. 이제 3분봉을 이제 스캘핑이나 데이 트레이딩이나 스윙 하는 사람들이 이제 좀 많이 보는데 어떤 봉 차트를 누가 보는지 그리고 이제 스캘핑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매매 기법을 보면 이 분봉 차트에서 1분봉, 3분봉, 5분봉, 10분봉, 15분봉, 30분봉, 45분봉, 60분봉을 다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거를 다 봐야 되나 싶어요. 그래가지고 3분봉을 거의 메인으로 많이 보고요. 3분봉 안에 이제 1분봉이 있는 개념인데 1분봉은 제가 이제 세력 볼 때 좀 보고, 이 동계산 할 때 이제 1분봉 많이 보고, 3분봉을 이제 좀 제일 많이 보는 건 3분봉과 1봉. 그리고 이 모바일에서 볼 때 주봉을 좀 봅니다. 이렇게. HTS에서 볼 때는 주봉을 제가 굳이 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HTS에서는 그냥 이렇게 전 차트를 다 한눈에 볼 수가 있어서, 주봉을 볼 일이 거의 없는데 모바일 가지고 할 때는 이제 이 전 차트를 보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주봉이나 월봉을 가끔 봐요. 모바일로 볼 때. 그 얘기입니다. 누가 보냐? 일봉을. 일봉은 모든 트레이더들이 모든 투자자가 다 보는 게 일봉이에요. 30분봉을 보는 사람이 있고 안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선택이죠. 그렇지만 이 1봉은 모든 사람들이 다 봐요. 그러니까 제가 1봉을 기준으로 이 공부를 시키는 거거든요. 1봉 기준. 1봉을 알면 1봉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이 주봉을 머릿속으로 그릴 수가 있어요. 1봉 가지고. 네? 1봉 가지고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일본 가지고 주봉 그리는 게. 시작이 여기잖아요. 그죠? 이달의 시작, 여기잖아요. 이달의 종가는 여기에요. 음봉이 떨어졌겠네요. 그죠? 밑에 꼬리는 여기까지 내려올 거고, 윗꼬리는 여기까지 올라가겠죠. 그죠? 이게 월봉인 거죠. 월봉이 이렇다는 거고, 주봉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는 거니까, 시작은 여기고, 종가는 여기네요. 여전히 음봉이네요. 그죠? 여기서 윗꼬리는 여기까지 달렸고, 밑에 꼬리는 여기까지 달리겠네요. 뭐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붐틱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3분봉 딱 봤을 때,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일봉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했고, 오늘의 끝은 여기서 끝났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끝났으니까, 시작과 끝을 봤을 때, 음봉이네요, 그냥. 그리고 밑에 꼬리, 윗꼬리 달린.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4월 7일을, 이쪽에서 4월 7일을 보면, 요 날에 이런 음봉, 윗꼬리, 밑에 꼬리가 달린, 요런 날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3분봉 가지고, 볼 수도 있고요. 뭐 5분봉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다를 게 없어요. 어차피 봉차트이기 때문에 4월 7일 똑같은 거를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시작한 거고 여기서 끝난 거고 음봉 여전히 음봉이잖아요. 그리고 윗꼬리 아랫꼬리 달려있을 거고 당연한 거거든요. 이게 이해되셨죠? 어려운 얘기 아닙니다. 이런 거 이렇게 본 적이 없는 거죠. 그죠? 지금 주식을 처음 하시니까. 근데 저게 지금 방금 저렇게 보는 거를 좀 이렇게 꼭 저렇게 보셔야 될 때가 와요. 나중에 작전 배우실 때 왜 저런 내용이 왜 필요한지 봉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분봉으로 봤는데 이렇게 만들어졌어. 일봉으로 이렇게 그렸어. 아까 영망치형 캔들 얘기를 좀 했죠. 그리고 장대 양봉 얘기도 하고 그런 봉들을 이제 공부를 하게 돼요. 11선을 이용한 매매. 이제 매매법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부터. 매매법. 이 매매기법이 이제 크로스 매매기법이라는 게 있고, 아까 골든 크로스나 데드 크로스를 이용한 매매기법, 추세를 이용한 매매기법이 있어요. 트렌드. 그래서 또 위치 매매기법이 있고, 보시면 일본 가지고 계속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얘는 이제 얘 가지고 설명하기는 좀 쉽지 않고요. 얘는 성장주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위치 매매 기법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테마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빅텍. 빅텍을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전쟁 테마주인데 이 빅텍의 역대 그래프를 보시면 뭐 요 밑으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죠? 요 밑으로 내려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요 밑으로. 뭔 짓을 하려고 하냐면, 그리고 또 요 밑으로 내려간 적도 없어요. 이렇게. 100% 라인이거든요. 지금 100% 라인 걷고 있는 건데, 1년에 한 번은 여기까지 무조건 올라요. 1년에 한 번은. 그죠? 지난 10년간. 1년에 한 번은 여기까지 무조건 올랐잖아요. 그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무조건 오른다. 최소. 최소 여기까지. 10년 동안. 그쵸. 그리고 떨어지면 여기까지는 대충 떨어질 것 같다. 위에 라인을 이렇게 잡고 밑에 라인을 좀 잡아서 대충 잡아요. 이렇게 대충. 그래서 이 정도쯤에서 그냥 매수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대충. 그래서 매집을 막 해놔요. 이쪽 구간에서. 그런 다음에 이 위에서 팔려고 하는 거예요. 이 위로 올라오면. 위치 매매 기법인 거죠. 이렇게. 포지션 매매 기법. 그래서 빅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때가 언제냐면 북한에서 핵실험 3번 했잖아요. 3번. 요게 극파형이거든요.
막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막 떠들어대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또 핵실험하면 또 이렇게 되고 또 핵실험만 하면 이렇게 되고 근데 핵실험을 할지 안 할지는 김정일만 알고 있으니까 이때는 잘 몰랐죠. 이제 이때는 요즘에도 또 이 막 폭격 일어나고 있잖아요. 막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요즘에 이제 개성공단주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회사는 좋은 사람들입니다. 좋은 사람들. 좋은 사람들도 보면은 위치 매매 기법이 가능한 회사거든요. 그래서 좀 적당히 떨어져 있다. 제가 이때 좀 마음고생을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이 회사도 사면 벌어요. 왜? 손절이 없으니까. 그리고 이 회사는 재무 구조가 나름 튼튼하거든요. 빅텍도 마찬가지고. 로만손이나 다른 기업들은 잘 모르겠어요. 퍼스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막 날아가고 있으니까 제가 사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이 퍼스텍이 보면은 전에는 이 퍼스텍 가지고 좀 위치 매매 기법을 썼는데 이미 날아가 있거든요. 자, 고점에. 근데 지금이 이제 고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이제 이 회사에 이제 호재거리가 지금 있어서 앞으로 이제 투자도 더 많이 일어날 것 같고 해서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 남북 테마주를 볼 때는 그냥 나름 저점에서 잡는 거거든요. 그냥 대충 요 정도면 저점이지 하면서 잡는 거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툭 튀어 오르거든요. 그럼 파는 거예요. 그냥 상한가 그냥 때려버리거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똥 때리고 있는데 갑자기 상가 탁 치면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리고서는 푹 죽어버리거든요. 실제 그런 기업이에요. 네, 테마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위치 매매 기법은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이평선 밑에 있으면 샀다가 위에 있으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할 수도 있고요. 이평선 근처에 있으면 샀다가 멀리 떨어지면 팔아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이해되셨죠? 네. 이평선을 기준으로 밑에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가지고 붙으면 팔아야지. 그리고 치고 올라가면 다시 사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팔아야지. 위치 매매 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평선을 가지고 20일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그런 짓을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사서 가까이 붙으면 팔려고 하는. 이해되셨죠? 위치 매매 기법이라는 게 굉장히 많다고요. 종류가. 그 다음에 추세, 트렌드 매매 기법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 중에 하나 소개를 하면 트렌드는 정배열이거든요. 결국에. 우상향하는 정배열이 되면 그 눌림목에서 잡아서 그 정배열이 풀리려고 하면 팔려고 하는 이 추세가 꺾인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한 요 정도에서 이제 팔아주려고 하는 거죠. 꺾여서. 요 정도에서 사서. 요만큼을 먹는 거죠. 그리고 다시 시작됐으니까 추세가. 한 눌림목이니까 여기나 요쯤에 사서 쭉 들고 있다가 이제 꺾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서 이쯤에 이제 팔려고 하는. 그런 게 이제 추세를 이용한. 근데 이 크로스를 이용한 거는 골든 크로스에서 사서 데드 크로스에서 팔려고 하는, 골든 크로스에서 다시 사서 데드 크로스에서 팔려고 하는 그런 기법도 있고요. 그래서 그 기법을 내가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저는 안 합니다. 참고로 이 세 개 다 안 해요. 저는 섞어서 해요. 섞어서. 그래서 요 세 개를 섞어서 하는데 이평선을 가지고 하진 않아요. 크로스 매매 기법은 저는 스토캐스틱스고요. 이 추세 매매 기법은 MACD를 보고 추세를 보는 거고요. 이 위치 매매 기법은 제가 이제 테마주 할 때만 잠깐 쓰는 거고.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다르죠.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제가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그래서 요 포인트만 보고요. 그래서 이 왼쪽에서는 안 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용도로만 써요. 이평선은 제가.
그랜벨의 법칙. 그랜벨은 천재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네, 되게 신기하죠. 네, 저는 이제 이 그랜벨의 법칙을 확장한 이 매매 기법을 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랜벨의 법칙을 쓰지는 않고요. 그랜벨의 법칙은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이제 이 매수 신호 4가지 유형과 매도 신호 4가지 유형을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매수 신호는 이런 거고 매도 신호는 이런 거라고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저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이 21선 정배열과 이 MACD와 MACD 시그널 슬래시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MACD와 그 시그널,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슬로우 %K와 %D죠. %K와 %D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RSI와 그 시그널인데, 저는 RSI 값만 보기 때문에 뒤에는 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요거의 위치를 활용해 가지고 매매하는 거를 저는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면 뭔 소리인지 멍 하실 수가 있어요. MACD 어디서 들어봤고, 스토캐스틱 어디서 들어본 것 같고, 어디서 본 것 같고, RSI도 어디서 본 것 같고, 21선은 이제 좀 전에 배웠으니까 좀 아는 듯도 보이고. 근데 아직은 제가 이제 제 매매법에 대한 얘기를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요 정도만, 이런 용어가 있다. 일단은 용어가 눈에 들어오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 소개를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제 매매법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그 기초는 그랜벨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거든요. 이평선을 이용한 이제 그랜벨의 법칙을 가장 기초로 해서 저는 MACD와 스토캐스틱과 RSI를 섞어서 봐요. 이렇게 섞어서. 그게 가장 기초적인 매수법이거든요. 매수법 할 때 얘네들을 씁니다. 그래서 이동평균선은 미래를 담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